안녕하세요. HLB는 왜 하필 옵티머스에 투자를 했는지 모르겠는데요. 한국 사모펀드의 순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6월 말 기준인데요. 1위는 MBK 파트너스입니다. 출자 약정액이 약 10조에 달하게 되고요. 한국산업은행이 그 다음 2위로 있고요. 3위가 한행컴퍼니입니다. 경영 참여형 사모투자 펀드이고요. 한국 시장에서 사모펀드가 활동하게 된 것은 한 20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는데요. 1997년 외환위기가 끝나고 나서부터 이제 외국계 PEF가 활동하면서 싼 값에 사들여서 비싸게 팔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좀 안 좋은 시각이 있었기 때문에 한국에서 PEF는 2004년에서야 도입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외국계가 행동하는 것을 보고 야, 이 PEF는 뭐 기업가 정신 이런 거랑은 관계도 없고 야, 단기 추익, 돈만 빼먹고 튀는구나 라는 인식이 있었기 때문이죠. MBK 파트너스는 국내 최대인데요. 재계 순위로만 따지면은 19위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엄청나게 크죠? 이번 시간에는 옵티머스와 관련된 성지 건설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2019년 11월 29일에 나왔던 건데요. NGB 파트너스 대표가 기소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성지 건설을 인수한 다음에 자금을 빼돌려서 상장 폐지에 이르게 했다는 걸로 재판을 넘겨진 건데요. 성지건설을 인수했으니까 이 MGB 파트너스가 대주주가 되었겠죠. 자금을 빼돌렸기 때문에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기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지건설은 역사가 좀 되죠. 1969년에 설립이 된 1세대 건설회사라고 하는데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회사가 좀 안 좋아지고 최대주주가 여러 번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에 2017년에 8월 MGB 파트너스가 지분 20%를 취득해서 최대 주주로 올라섰는데 2018년 10월에 상장 폐지가 됐습니다. 대략 1년 만에 상장 폐지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지분 20%로 최대 주주가 되면은 지분 자체가 약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의견 거절이 한영회계법인 여기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제 상장 폐지로 넘어가게 된 거고요. 이 회계법인은 회사의 재무제표를 검사하는 데거든요. 근데 검사를 했는데 이게 조금 신뢰도가 없다. 이게 자료가 부족하다. 뭔가 이상하다 하면은 의견 거절이 나옵니다. 그 이유를 뒤에 써주게 되는 건데요. 보면은 공사계약 이행 보증금 명목으로 150억 원이 유출이 되었다. 그리고 2017년 9월에 유상증자 250억 원 그리고 제1차 전환사채 관련 자금 흐름이 확인이 불가했다. 그러니까 돈이 지금 어디로 갔는지 유출되고 어디로 갔는지 모른다. 그 다음에 또 공사계약금과 관련한 수수료 32억 원 적정 비용 처리 여부가 확인이 불가하다 등의 이유로 의견 거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돈이 어디 갔느냐라고 하면은 최대주주 MGB 파트너스로 흘러갔다는 의혹이 있어서 수사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이 성지건설의 최대주주 이 MGB 파트너스가 바로 옵티머스랑 관련이 되는데요. 성지건설을 통해 초기 펀드부터 투자자들의 자금을 빼돌렸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성지건설은 이제 상장 폐지가 됐고 이 경영진들이 형사 재판이 진행 중이었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2020년 3월 말에 이제 최대 주주가 MGB 파트너스로 37.23%로 있는데요. 요 MGB 파트너스 2인 대표 박모 씨가 지금 형사 재판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씨는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태이고요. 그래서 옵티머스랑 MGB 파트너스가 어떻게 연결되느냐? 이 성지건설을 인수하는 자금, 그 자금이 옵티머스로부터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약하면 초기에는 MGB 파트너스 성지건설에 투자금이 쓰였고요. 그 다음에는 우리가 뉴스기사에서 많이 봤던 것들 이런 데다가 자금이 이동을 한 겁니다. 그리고 지금 2018년 성지건설이 MGB 파트너스랑 굉장히 수상한 거래들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 MGB 파트너스의 성지건설이 60억 원을 갚아야 합니다. 그런데 갚지 않고 빌려줬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이 36억으로 요거를 깎아버리면 되는데 깎지를 않고 빌려준 거예요. 서로 빌려준 거예요. 그 이자가 달라요. 뭐 보면은 MGB 파트너스에서 받은 이자는 연 4.56%. 그런데 요거 빌린 자금 60억 원 요거에 대해서는 이자율이 8.2%로 추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단순 계산으로 이거 두 개 차익을 하면 한 4%포인트 정도를 매년 이제 주는 거죠. 그래서 MGB 파트너스 입장에서는 성지건설에게 비싸게 빌려주고 싸게 돈을 빌린 겁니다. 그래서 그 이자 차익만큼 은행 하는 듯이 이자 차익을 먹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성지건설 재무제표에서는 이 MGB 파트너스가 빌려간 돈 36억 원은
이게 돈 떼일 것 같은 확률이 높다라고 측정이 돼서 대손 충당금이 5억 4,100만 원으로 설정을 해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있는데 MGB 파트너스 관계사 스타위드 안양이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여기에도 돈을 88억 원 빌려줬습니다. 그런데 이게 파산을 했어요. 그러니까 돈을 회수하지 않고 골든코어에도 20억 원을 빌려줬었는데 이것도 별다른 이유 없이 전액 대손 처리한 흔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사례랑 비슷하게 흘러간다면 MGB 파트너스에 빌려준 이 60억 원도 전액 대손 처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정황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MGB 파트너스가 성지건설에 돈을 빼돌린 게 아니냐라는 의혹으로 경찰에서 지금 수사를 하고 있었다는 거죠. 또 재밌는 것은 이렇게 관계사들, 뭐 돈을 떼인 것들만 해도 최소 이제 100억 원 이상인데요. 이 성지건설이 옵티머스 펀드에 또 276억 원을 넣었다가 또 190억 원을 환매하기도 하고 막 이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약을 하면은 옵티머스에서 MGB 파트너스로 들어갔고 돈이 그 돈으로 성지건설을 인수를 한 다음에 그 뒤에 이런 수상한 거래들이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는 276억 원을 옵티머스에 또 넣기도 하고 또 다시 환매하기도 하고 막 이랬다는 거예요. 증권업계 관계자도 이런 자금 거래들이 지나칠 정도로 많다. 그리고 돈을 빌려줬는데 다시 빌리고 그런 좀 금융권 상식으로는 이해하기 힘든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6월 24일에 가장 이제 최신 기사인데요. 성지건설은 옵티머스 펀드 피해자다. 100억이 물려있다라고 나왔습니다. 아까 봤듯이 옵티머스 운영하는 펀드에 276억 넣고 195억 출금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돈이 전부 다 환매를 한 게 아닙니다. 110억 원이 남아있는데요. 이게 물려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성지건설이 가입한 펀드는 크리에이터 펀드가 아니라 여기 이름 되게 긴 베리타스 레포 연계 빅앤 세이프 전문투자형 사모투자 신탁 제2호 그리고 옵티머스 레포 연계 빅앤 세이프 전문투자형 사모투자 신탁 제5호 이렇게 돈을 넣었고 이건 상시 입출금이 가능한 상품인데요. 지금 현재는 110억 원은 회수가 불가능한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6월 19일에 환매 자체 요청을 발송했다고 합니다. 옵티머스가 이제 환매 중지가 된 거고 그 다음에 6월 11일에 주식 양수도 계약을 통해서 또 주인이 변경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MGB 파트너스는 이제 이 최대 주주였던 이전에 박준탄 씨에게 넘기고 빠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인터뷰를 하는 거죠. 옵티머스가 투자한 회사와의 지분관계도 최근 완전히 해소됐다. 성지건설을 뭘 하고 있느냐? 재상장을 노리고 있다고 합니다. 2020년 6월 25일 아주 최근 기사입니다. 그래서 2019년 감사의견 적정의견을 받고 재상장을 위해서 태스크포스도 구성했다고 합니다. 매출이 회복되고 이런 가운데 재상장을 하려고 하는데 재상장 요건에는 이 경영성과들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회복이 되고 있으니까 시도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매출액이 1000억 이상, 뭐 사업이익, 당기순이익 실현, ROE 5% 이상 이런 것들을 충족을 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모펀드 좀 정리를 하면요. 여기 49인 이하 투자자들의 돈으로 투자를 하는 회사이고요. 공모에 비해서 자유롭고 공모는 분산 투자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최저 가입 금액이 1억 원. 그리고 사모펀드가 몇 개 있냐? 2016년 1년 동안 109개 신규가 조성이 되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사모펀드는 종류가 두 가지인데요. 아까 봤던 순위 MBK 파트너스에 있었던 거는 경영참여형 사모펀드의 예시가 되겠고요. 절대 수익을 추구하는 전문 투자형 사모펀드, 헤지펀드라고 하죠. 이런 것도 있습니다. 사모펀드는 금융감독기관의 감시를 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개인 간의 계약의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감시망에서 살짝 벗어나 있고 발행 주식 20% 이상을 매입할 수 없는 공모펀드와 달리 사모펀드는 뭐 100%까지도 한 종목에 투자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들 때문에 이제 뭐 재벌들의 계열 지원, 내부 자금 이동 수단, 검은 자금의 이동 이런 데 활용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M&A 수단으로도 활용될 수 있다. 앞에서 본 사례들에서 보면은 뭐 해당되는 게 몇 개 있죠. 그리고 이제 현황을 보면은 2016년에 250조 원을 기록했었는데요. 이게 공모펀드를 추월한 해입니다. 212조였고요. 2019년에는 이제 402조, 공모펀드는 258조로 공모펀드보다 사모펀드가 더 시장이 크죠. 금액이 더 커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제도 생기게 되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 문제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사모펀드를 전수조사한다고 합니다. 금융당국에서 7월 7일자 뉴스 기사이고요. 조치명령권 행사 채비하고 있다라는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